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자료들을 좀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2025년 7월에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 우주 방위기술 기업. 과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사업 구조부터 기술, 재무, IPO 전략까지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파이어플라이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또 우주 산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파이어플라이, 이 회사가 뭐라는 곳인지부터 보죠. 핵심은 우주 발사체랑 우주선 개발이고요. 국가 안보나 정부, 또 민간 시장까지 다 대상으로 하네요. 주력 라인업으로는 소형 위성 발사용 알파 로켓,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하고 같이 만드는 중형 이클립스 발사체, 그리고 달 착륙선 블루고스트가 있어요. 특히 그 알파 로켓은요, 고강도 탄소 섬유 복합재를 쓰고 또 특허받은 엔진 기술이 있어서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 경쟁력이 꽤 있다고 합니다. 비용 면에서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로켓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소형부터 중형 발사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달 탐사 임무까지 아우르는 상당히 폭넓은 사업 영역을 확보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뿐만 아니라 미래 우주 활동의 다양한 요구에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겠죠. 네, 한우물만 파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게 이 회사의 큰 그림인 것 같아요. 투자랑 파트너십 쪽도 좀 볼까요? A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가 주요 투자사고, 특히 작년 5월이었죠. 노스롭 그루먼, 이 거대 방산업체가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면서 관계가 확 더 깊어졌어요. 네. 이 노스롭 그루먼과의 관계는요, 이게 단순 자금 지원 그 이상이에요. 말씀하신 그 중형 발사체 이클립스 공동 개발하고 생산 확대하는 건 물론이고요. 노스롭 그루먼의 안타레스 330 로켓 있잖아요. 그거 일단 개발에도 파이어플라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이어플라이가 가진 어떤 혁신 기술이랑 노스롭 그루먼의 규모, 경험, 이게 딱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거죠. 덕분에 파이어플라이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 예를 들면 정부 계약 같은 거요. 이런 걸 더 빠르게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파트너십이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 성과들을 좀 보면요. 올해 3월에 블루고스트 미션 1 성공. 이거 정말 대단했죠. 나사의 그 CLPS 프로그램 첫 성공 사례잖아요. 상업 기업이 달에 착륙해서 나사 과학 장비 10개를 내려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알파 로켓도 벌써 4번이나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고 하고요. 또 개발 중인 이클립스 발사체도 엔진 시험을 60회 넘게 성공했고 내년에 월롭스 아일랜드에서 첫 발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그런 성공 사례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파이어플라이가 단순히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실제로 복잡한 우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신뢰도, 이걸 시장에 확실히 증명한 거죠. 특히 블루고스트의 달 착륙 성공은 이건 단순 발사체 시장을 넘어서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달 탐사나 활용 분야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이걸 보여준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거. 숫자, 실적을 좀 봐야겠죠. 2025년 1분기 매출이 5,59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7배, 정확히는 6.7배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수주 잔고도 꽤 빵빵해요. 올해 3월 기준으로 11억 달러, 발사 계약만 30건 이상 확보했답니다. 물론 부채가 좀 있긴 해요. 1억 7,360만 달러. 근데 이건 IPO 자금으로 일부 갚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았고 나스닥에는 FYL라는 티커로 상장합니다. 네, 이 숫자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요. 파이어플라이가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단계는 확실히 벗어났다. 성장 궤도에 제대로 올라탄 중견우주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 선장세나 수주 잔고 규모가 딱 그걸 말해주죠. 그래서 이번 IPO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생산 능력 키우고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고 또 재무 구조도 개선해서 다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거죠. 부채 상환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결국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의도고요. 네, 확실히 강점들이 딱딱 보이네요. 정리해보면 높은 매출 성장률, 탄탄한 수주 잔고,
정부랑 민간 양쪽에서 따낸 큰 계약들, 블루고스트 성공으로 보여준 확실한 기술력, 그리고 알파랑 이클립스로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다 갖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번 IPO로 확보할 자금은 단순 운영 자금 이상일 겁니다. 생산시설 확충하고 차세대 기술 R&D에 투자해서 지금 강점을 보이는 소형 위성 시장은 물론이고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중대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한번 붙여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플레이어로 커나갈 가능성 충분히 엿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검증된 기술력, 또 강력한 파트너십, 인상적인 시장 성과, 이걸 바탕으로 IPO를 통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회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어플라이의 이런 빠른 성장, 특히 그 상업용 달 착륙 성공 같은 건 기존 우주 산업의 강자들,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발사체 시장의 경쟁자가 하나 더 늘었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제 막 태동하는 그 달 경제, 루나 이코노미 생태계에서 이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또 이들의 성공 방식이 다른 후발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